책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오늘의 책은 사이판에서 한 달 살기입니다. 사이판에서 영어 공부하며 여행하는 방법에 관한 책으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한 달 살기, 이젠 사이판이다. 영어를 못하는데 한 달 살기 할 수 있나요? 영어가 안 되니까 겁나서 못 가. 애들 학원 빠지는 것도 걸리고 돈도 없어. 막내가 아직 어려서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고 올 것 같아. 한 달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남편 눈치 보여. 우리 애들은 아마 영어학교 가면 당장 뛰쳐나올걸. 한 달 살기를 다녀온 우리에게 이것저것 묻고 정보를 원했던 주변인들 중 실제로 한 달 살기를 결심하고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안 되는 이유들을 먼저 떠올렸다. 당연히 이해한다. 우리도 한 달 살기를 결정하고 항공권을 구입했을 때 며칠, 아니 몇 주간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잘한 결정일까에 대한 확신이 도무지 들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검색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나라에서의 한 달은 그 기간만큼의 무게가 분명히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은 분명하고 남편도 승낙했는데 망설여지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영어가 서툰 대부분의 한국 엄마에게 가족과의 해외여행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 우리도 처음에는 사이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일단 미국령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이 컸다.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는 리조트가 아니라면 숙박, 렌트, 예약 등 모든 것을 영어로 문의해야 하는데 아이들만 데리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혹시나 뭐라도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아빠와 동행하여 사이판에 와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보낸 후 아빠 혼자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 달 살기를 위한 많은 짐들을 운반하고 숙소와 렌터카, 아이들 학교 등록까지 혼자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지만 남편의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겁낼 것 없다. 우리 역시 남편을 두고 아이들과 나섰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무사히 정착했는데 이건 사실 숙소 덕이 크다. 사이판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예약하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한국에서 직접 알아보기 어려운 것들이나 준비물, 공항 픽업, 각종 투어 등의 서비스를 웬만한 한인 숙소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 달 살기 손님들을 위해 한인 숙소에서도 각종 서비스와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숙소가 결정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사이판은 한국 엄마들에게 매우 친절한 곳이다. 어디에서나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우리를 맘이라 부르며 몇 번이고 천천히 설명해 주기를 꺼리지 않는다. 한국인 관광객을 많이 만나본 직원들의 한국어 실력도 제법이고 한국어 안내판이 있는 상점도 드물지 않게 보인다. 혹시나 한국어 안내가 없다 하더라도 현지인들은 빠르지 않은 영어로 친절하게 이해시켜준다. 사이판에서의 슬로우 라이프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으뜸은 현지인들의 느긋하고 배려 깊은 삶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영어권 국가이므로 영어를 잘한다면 당연히 편하다. 어디에서든 거침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 고민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 사이판에서 만났던 많은 한국 엄마들은 외국 생활이 익숙하지도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짧은 영어 실력으로 신통하게 필요한 대화들을 이어가며 잘 지냈다. 그 정도면 된다. 그 정도면 힘들지 않게 사이판에서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다.
사이판에서 한 달 살기 준비하기. 한 달 살기 숙소 정하기. 며칠만 머물렀다가 돌아올 여행이 아니기에 숙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한 달 살기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일반적인 여행에서의 1박 숙박비를 한 달로 계산해 보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렴하고 실속 있는 숙소를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1박으로 계산하면 비싸지만 한 달 동안 머물 경우 큰 폭으로 저렴해지는 고급스러운 숙소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이상 머물 것을 강조하면서 할인을 문의하면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장기 숙박 할인을 해준다. 사이판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대략 1000개 정도다. 마음에 드는 숙소가 있다면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가격을 조율해보자. 숙소를 이용해보고 후기를 남긴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 숙소에 대한 정보를 부탁해보는 것도 좋다. 열심히 홍보하는 숙소도 많지만 장기 숙박이나 단체 숙박을 받기 위해 별도의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괜찮은 숙소들도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숙소의 예약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숙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보자. 현지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한인들끼리는 상호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가성비 좋은 숙소를 소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숙소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달 숙박비는 숙소 컨디션과 위치에 따라 1000에서 3000달러 정도로 다양하다. 차량을 렌트해서 다닐 계획이라면 숙소 위치보다는 주차 공간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차량 없이 다닐 계획이라면 교통이 편리하고 비치와 편의시설, 식당이 많은 가라판 주변의 숙소를 구하는 것이 좋다. 가라판은 사이판 최고의 번화가이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지만 숙박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굳이 한인이 운영하는 숙소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나 환불 및 계약금 송금 등이 불편하다면 숙소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다. 숙소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가격 협상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혹시 모를 환불이나 날짜 변경, 인원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규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살기 중에는 또 다른 한 달 살기 가족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서로의 숙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를 동정하거나 부러워하기도 한다. 기준은 금액 대비 만족도이다. 비싼 숙박비를 냈지만 공동 주방과 욕실을 사용한다며 우리를 부러워하던 어느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숙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 1번. 안전한가? 지나치게 외지거나 어두운 동네는 피하는 것이 좋다. 2번.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가? 3번. 환불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규정에 의해 환불받을 수 있는가? 4번. 화장실과 욕실은 공동 사용인가 개별 사용인가? 실제로 숙소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다. 5번. 식사가 제공되는 곳인가? 취사가 가능한 개별 주방이 제공되는가? 6번. 주차 공간이 충분한가? 7번. 한 달 숙박 시 할인 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8번.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가 되는가? 가격은 얼마인가? 스쿨링 등록하기. 사이판에는 한 달간 단기 스쿨링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다. 학교마다 위치와 시설, 분위기, 학비 등 차이가 있다.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각 학교별로 적어놓은 등록 절차를 참고하면 된다. 종교, 학교 분위기, 규모 등을 보고 내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결정한 후 학교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단기 스쿨링 정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내 등록한 후 현지에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 양식을 작성한다. 보호자를 뜻하는 가디언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예약한 숙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등록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학교도 있고 등록비를 지불하는 방식도 학교마다 다르다. 스쿨링 첫날에 여권 사본과 학비를 내면 바로 등록된다.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은 앞에서 소개한 학교 안내에 나와 있다. 등록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영어로 보내야 하는 메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제법 높은 수수료를 내고 현지 교민들에게 등록 대행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순서대로만 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사이판의 학교에 등록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자. 사이판 학교 등록 과정. 학교 선택, 연령, 위치, 분위기, 종교 등 고려하기. 등록 요청 메일 보내기. 아이 여권 사진 첨부하기. 답장 확인. 정원이 없을 경우 다른 학교에 등록 요청 메일 다시 보내기. 등록 확정 메일 받아서 출력하기. 사이판 도착하여 출력한 메일을 가지고 학교 방문하기. 등록금, 수업료, 여권 제출하여 등교 확정하기. 필요시 교복 구입하기. 점심 도시락 신청하기. 등하교 시간 확인하기. 약속된 날짜에 아이 등교시키기. 사이판에서 즐겁게 놀아요. 구석구석 사이판 해변. 사이판 곳곳에는 아름다운 해변들이 많고 유명한 해변들은 그 이름값을 한다. 약간 덜 알려진 작은 해변들은 인적이 드물어 조용하게 휴식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슈거독 비치.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변 중 하나로 그늘이 많아 쉬기에 적당하다. 하루 종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현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마이크로 비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변으로 가라판 하얏트 리젠시 호텔과 메모리얼 파크 뒤쪽에 있다. 물결이 잔잔하고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파우파우 비치. 사이판 가장 북쪽에 있는 켄싱턴 호텔과 마리아나 리조트 사이에 있다. 파우파우 비치 공원이라고도 한다. 사이판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변 중 하나다. 오비안 비치. 사이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오브잔 비치라고도 한다. 사이판 국제공항 남부에 있다. 종종 평화롭게 수영하는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다. 다른 해변에 비해 파도가 센 편이라 바람이 부는 날에는 수영을 피하는 것이 좋다. 레더 비치. 오비안 비치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해변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간다.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동굴이 있어서 아이들과 탐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오비안 비치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날에는 파도가 세므로 수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이판에서 배워요. 엄마를 위한 클래스. 하얏트 호텔의 일랑클럽. 아이들이 등교하고 난 오전 시간, 엄마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 하얏트 호텔에서 운영하는 일랑클럽이다. 헬스클럽 같은 곳인데 사이판의 유일한 헬스시설이라 한국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다. 한 달 살기 하는 많은 엄마들이 일랑클럽 회원이다. 가족 한 달 회원권을 끊으면 헬스클럽, 요가, 사우나, 야외 풀장시설을 온 가족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방과 후나 주말에 아이들과 수영장을 함께 이용하기도 좋다. 비회원이라도 이 클럽의 회원과 동반할 경우에는 $10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얏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골드짐. 골드짐은 미국의 대형 헬스클럽 체인점으로 2층으로 되어 있다. 현지인들은 대부분 골드짐을 이용한다. 한 달 살기 엄마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우고 싶다면 골드짐을 추천한다. 월 회원권을 끊으면 줌바 댄스, 스피닝, 복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다. 현지인들과 대화하며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엄마 영어 클래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나 개인 그룹 과외 형식의 클래스에서는 오전에 엄마들을 위한 영어 회화 수업을 한다. 앞에서 소개한 미국인 선생님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이나 현지 교민이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영어 클래스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 시간은 현지 사정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교민들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을 참고하여
전화로 직접 알아보면 된다. 병원 응급실에 다녀오다. 아이가 자꾸 온몸을 긁으면서 가렵고 아프다고 했다. 원래 벌레나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아이라서 곧 괜찮아지겠지 했다. 그런데 점점 더 빨갛게 부풀어 올라 몸 전체로 번졌고 머리카락을 들추니 붉은 반점이 보였다. 안 되겠다 싶어 가라판에 있는 병원에 가니 의사가 집에 갔단다. 그때가 오후 4시. 어쩌면 되냐고 물으니 종합병원 응급실을 안내해 준다. 낯선 동네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평소에는 둔하게 키우던 나도 살짝 겁이 나 응급실로 향했다. 한국에서의 대학병원 응급실의 소란함과 북적임, 인내심을 시험하는 오랜 대기 시간을 떠올리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역시 이곳은 사이판. 대기 중인 환자는 2명, 접수를 하고 5분 정도 기다리니 들어오란다. 응급실이 그토록 고요하고 차분하다니. 진료 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진기와 램프를 이용해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이가 특별한 것을 먹거나 함께 지내는 다른 가족들은 이상이 없는지, 한국에서도 들었을 법한 질문들을 짧은 영어로 그럭저럭 잘 넘길 수 있었다. 다행히 벌레로 인한 일시적인 발진으로 보이며 심각하진 않으니 약 처방은 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했다. 사이판 병원을 체험했다며 뿌듯해하는 아이와 아이 몰래 긴장했던 나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병원비는 $300 정도 나왔는데 여행자 보험의 청구에 잘 돌려받았다는 훈훈한 뒷얘기도 더하고 싶다. 보험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꼭 필요하니 귀찮더라도 꼭 챙기시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 아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